비트코인 가격 왜 안 오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가와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방 지지선은 85,000달러, 월가의 평단도 85,000달러, 그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들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창익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대 설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가의 CEO급인 헤드쿼터는 전체 프레임 설계를, 비트코인은 억누르고 장기 보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딜링룸이라고 불리는 월가의 딜러들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프레임 속에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본인들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박스권 설정을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익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CEO들은 비공식 커뮤니티에서 방향성을 논의하며 이 박스권 방식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딜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 함수로 글로벌 M2가 20조부터 21에서 22조 달러로 올랐으며 절대액으론 약 2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상승률로는 약 5% 정도 되겠네요. 지표 자체는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냐면 월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기관들의 인식 차이에서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궁극의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 반면 월가 딜러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 세팅 자체를 금을 다음으로 미국 국채, 나스닥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비트코인을 쳐다도 안 보거나 매도해버리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어느 자산이 그리고 어느 나라가 기축통화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략은 금을 부각시켜 달러 가치를 하락 유도하고 있고 위안화를 직접 밀기보단 달러 패권 분산화, 즉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을 무력화시켜야 달러를 지킬 수 있기에 이 의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 것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근본이제의 복귀와 달러의 건전화, 금의 부각이 중국에겐 좋은 일이라 치부하는 공화당과 현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며 법정화폐 발행권을 남발하여 월가의 비호를 사고 있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 해법은 비트코인의 본이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냐? 금은 이미 화폐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부각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 하락하기 뻔하기 때문에 채택될 수 없었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만큼 금의 가치를 갉아먹는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건데 이 방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죠. 전통 금 본이제는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발행해 안정성을 지키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비트코인 본이가 탄생하며 비트코인으로 금을 견제하고 빚을 갚기 용이한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오면서 세계가 비트코인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금의 무력화와 동시에 달러 패권 유지의 목적이 가장 강해 보이는 겁니다. 헨시아 루미스 법안에선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장부가에 찍혀있는 자산이 35달러에서 시가 4,300달러까지 올라가며 약 100배가 넘는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물량만 팔아도 비트코인을 대량 구입 가능하다는 거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설득 작업을 약 1년 반에 거쳐 밑거름 작업을 끝낸 것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월가의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의견이 첫 번째고 이건 진짜 개소리죠. 트럼프 일가의 비트코인 사업 금지 명령을 처분해달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트럼프의 반응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기색을 보였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카드로 신시아 루미스의 중간선거 불출마 선언과 배수진을 치고 법안 통과 올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선 야 미국 너희 금 솔직히 없지?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공화당 상원 발의에 따라 2026년 1월 비트코인의 액트와 병합 심의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진짜 금 8,133톤을 보유하고 있는지 감사를 시작해 포트녹스 금고를 열어보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확인되었던 금이량은 맞지만 2016년 집권 직후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시켜 감사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은 없다는 사실을요.
이 감사가 진행된다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민주당이 금을 다 팔아치웠고 금 준비금 제도는 허상이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전환할 명분이 충분해졌다. 2026년 상반기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용한 모든 카드 동원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